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저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거쳐야 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평생 뭐 시험 한 번 안 치른 분 계실까요? 글쎄요.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험이 있다면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코미디언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개그맨 시험이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저는 이제 이무일 형이랑 같이 시험을 봤었어요. 예. 성동 형과 이무일 형 봤는데 우일이 형이 그날 신종플루에 걸렸었어가지고 아이고. 결국에는 혼자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제 후배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해서 정말 지옥 같은 그 시간들을 야. 그래서 지금 너무나 훨훨 날아다녀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나의 미래를 또 결정지어야 하는 개그맨 시험 네네. 기억에 남을 수 있죠. 저는 예전에 이제 아나운서를 준비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네. SBS 김일중 아나운서 대표 아나운서일 때 거길 떨어지고 나서 SBS 아나운서들을 굉장히 싫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잠깐, 같은 해 시험 봤어요? 아니 같은 애는 아니요. 모르지. 그때 사회자 같은 걸로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기억해요. 왜 그때 당시 전민기 씨를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나요? 기억을 아예 못해. 아니, 농담이고. 상처 준 기억조차 없다. 네, 김일중 아나운서 보면서 정말 너무나 제 꿈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나이 차이로 보건데 아마 저도 신입이어서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갔을 때 시험은 아니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요. 김재현 변호사는 어때요? 저는 변호사 시험,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보인 시험이기도 하고 어쨌든 정말 당락이 결정됨에 따라서 이 시험만 안 붙으면 또 1년을 공부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때 제가 신혼 때였어요. 오. 그래서 그때 너무 시험 공부 힘들고 막 몸도 아픈 것 같고 막 힘들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신랑한테 나 너무 힘들다. 나 공부 더 이상 못하겠다. 했더니 그렇게 꼭 합격을 해야 한다면서 변호사가 돼야 한다면서 오, 진짜? 저를 약한 소리 하지 채찍질해주고 마라. 너 할 수 있다. 어. 시험 한 번에 붙는 게 제일 쉬운 거 알지 않냐면서 가자 당장 가자 해서 결국 한 번에 딱 붙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네요. 아 너무 고맙다. 가장 너무 믿어주는 고맙다. 사람이 옆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들 정말 내 인생을 괜히 결정질 것 같은 네. 정말 중요한 시험들. 아무리 공부해도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네. 잠시 약간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컨닝 페이퍼, 컨닝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컨닝의 경험이 있으세요? 어머, 저는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공소시효 말씀드릴 나왔어요. 수 있지만, 저가 이제 한번, 친구 거, 정말 친한 친구의 그 컨닝을 해서, 갑자기 이제 등수가 너무 올라가서, 오, 이게 오히려 선생님의 기대치가 너무 커져서, 와, 이 길이가,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얘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아이잖아. 이러면서. 네, 기대치가 너무 생겨서, 그때부터 너무 힘들었던. 다행히 컨닝이 걸린 건 아니고 네네. 기대치가 올라갔던. 근데 그 다음엔 다시 그냥 제자리를 찾았던. 제자리 돌아왔죠. 예. 네. 선생님의 또 선생님의 실망감도 실망감도 들어갔고. 하셨겠네요. 자,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일일 수는 있는데 오늘 사연이 바로 이 시험 중에 발생한 컨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날의 이야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Listen and repeat. 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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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라. 와? 뭐라고? 발음이 왜 이래? 이거 뭐야? 1번? 2번? 헷갈려. 그것이 문제로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 시험 망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왜요? 너 자꾸 시끄럽게 하면 그 학생들 퇴장시킵니다. 저 감독관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 예민해서요. 아하, 좀만 참아요. 시험 몇 분 안 남았잖아요. 지금 안 가면 여기서 인생 최대의 굴욕을 아하. 맞이할 것 같아서. 그럼 빨리 다녀오세요. 그럼 저도요. 긴장을 했더니 방광이 저 나올 것 이거 같아요. 참 시험 보기 전에 다녀오지. 아까 그분 다녀오시면 그때 다녀오세요. 깜짝이야. 혹시 대리 강사님? 저 SNS로 연락드리고 입금했는데 900점 받고 싶다는 분. 자, 여기 정답이요. 150만 원짜리니까 잘 외워서 가요. 네네 감사합니다. 토익 단어는 잘 안 외워지는데 컨닝 페이퍼는 제가 진짜 잘 외워요. 공부를 왜 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5, 3, 4, 5. 근데 뭐 하세요? 다른 층에 계신 분들은 여기 못 오니까 이렇게 정답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요. 대리 강사님, 감사해요. 몇 달 후 탑스도 잘 부탁해요. 대박. 완전 체계적이네요. 노련한 거죠. 다음 주에도 자주 이용해 주세요. 반값 할인해 줄게요. 변비인가. 이 시험 시간이 이거 다 끝나갔는데 왜 이렇게 하나, 이거 지금. 뭐야? 뭘 숨긴 거야, 지금? 내놔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장이 안 좋아가지고 유산균 먹는 거예요. 이거 가져와봐,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정답
당신들 이거 범죄야. 아니요, 이거 제 거 아니고 저는 종이가 떨어져 있길래 뭔가에서 본 거죠. 저 사람이 흘린 거예요. 아니. 그 시험 끝나고 가채점 하려고 적은 종인데 주머니에서 빠졌나? 그거 내 거 왜 가져가요? 됐고 둘 다 이거 의심스러운데 경찰 부를 테니까 딱 기다려요. 이번 토익 잘 봐야 된다고요. 시험 끝날 때까지만 제가 금방 시험 보고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어차피 당신은 빵점이야. 어이? 감옥에서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저는 시험 안 봐도 되니까 그냥 갈게요. 빵점 처리해 주세요. 어딜 당신도 거기서 빵점을 맞을지 처벌을 받을지 그건 경찰이 국가가 판단합니다. 야, 이런 화장실에서 너무 무서워. 이런 방법이 있군요. 이거 완전 불법행위인데. 그러네요. 자, 또 걸렸습니다. 그럼 진짜 교도소 가서 시험 공부해야 되나? 근데 이게 토익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토익이 사실 취직할 때도 필요하고 그렇죠. 졸업할 때도 필요하니까 맞아요. 예전부터 토익 대리 시험 논란이 정말 무성했어요. 그래서 결국 요즘은 AI 인식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토익 시험을 보는 도중에 답안지를 몰래 전달받았다가 높은 점수가 아닌 빵점을 받게 됐습니다. 이건 당연한 처사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18명이나 오. 한꺼번에 적발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 국내 유명 어학원 강사로 재직했던 A씨가 2012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부정시험에 응시할 의뢰자들을 모집한 다음에 직접 토익 시험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네, 토익 시험은 듣기 평가, 읽기 평가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듣기 평가가 끝난 뒤에는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다고 해요. 네, A씨는 이 점을 이용해서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놨다가 본인이 직접 작성한 답안지를 이제 휴대전화로 전송하거나 직접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답안지를 유출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강사와 수험생이 미리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건데 이거 정말 치밀해보는데 어떻게 잡히게 된 거죠? 그 한국 토익위원회가 이제 시험 과정에서 적발한 부정시험 의심자 2명을 경찰에 제보를 하면서 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다음에 압수영장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자 명단과 차명계좌 거래 내역 같은 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잡고 봤더니 18명의 의뢰자를 추가 확인하고 검거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 유명 학원의 토익 강사면은 평상시에 수입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 혹시 급전이 필요하진 않았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박이 문제. 네,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유명 강사 A씨가 이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서 20대 취준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서 이 토익 고득점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서 부정행위 한 번에 1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아서 모두 8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부정행위를 또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의뢰인들에게 또 도박 자금을 빌리는 행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이 답안지 유출 같은 컨닝, 사실은 범죄로까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험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떤 처벌이 생기는 건가요? 컨닝이라고 하면 뭔가 치기 어린 장난 같고 뭐 일탈 같은데 네네. 이거 사실 엄연히 불법행위고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죄명이 업무방해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업무인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형법에는 이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고 형량도 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죄거든요. 그러니까 위계, 다른 사람을 속여서 속임수를 셔서 어떤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컨닝 같은 부분도 내가 눈속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 공정한 어떤 시험 관리라는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해서 업무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처벌이 꽤 무거운 편인 것 같은데 자, 이 재판의 경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강사 A씨 징역 3년에요. 추징금 7,665만 원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꽤 높은 징역형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들 있잖아요. 이 수험생 18명에게는 각 벌금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강사 A씨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범행 동기도 앞서 짚어주셨지만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점이라는 점 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불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의뢰한 수험생들도 지금 취업이라던가 뭐 이직, 졸업, 편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너무 쉽게 가려고 했다.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는 답안지 유출인데 이 대리 시험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9년에 서울 유명사립대 다니던 한 학생이 이제 입대를 해요. 근데 여기 선임병이 이 후임병한테 본인이 접수한 수능 시험을 대신 보게 해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대리 시험을 요구한 선임병이 후임병이 치른 수능 점수로 서울의 한 대학에 지원해가지고 이제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음 해 국민신문고에 제보가 올라오면서 대리 시험이 드러났고 결국 선임병은 학교를 자퇴하고 재적 처리가 됐습니다. 네. 당시 재판에 넘겨진 다음에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를 받게 됐고 1, 2심 모두 징역 1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이 업무 방해죄와 이 공무집행 방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앞서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어찌 보자면은 사기관에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방해 같은 거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고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공권력, 공무원의 인력의 낭비를 초래했다.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 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시험 생각해 보면요, 수능, 네. 그리고 운전면허증 따는, 오. 운전면허 시험 보는 거, 예. 뭐 그 외에도 뭐 귀화 시험. 같이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 눈속임을 통해서 대리 시험을 치른다거나 하면은 속임수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성립될 수 있고 이때 형량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야, 근데 이 다른 컨닝과는 다르게 대리 시험이라는 것은 이 수험증을 위조한다던가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되는 이 범죄잖아요. 그럼 더 가중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대리 시험 본다고 생각하면 일단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신분증 같은 거 내가 그 사람 아닌데 내민다거나 아니면 신분증을 위조한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당연히 공문서 부정행사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시험장에 다른 사람인 척 하고서 입시를 하면 이것도 승낙을 받지 않고 해당 시험장에 부정 출입한 걸로 봐서 경우에 따라 주거 침입죄 같은 부분이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범죄 혐의점들이 문제될 수 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또한 이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방안들이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그 대리 시험 적발이 가장 많았던 게 아까 우리 사례에서 봤듯이 이제 토익 시험인데 그래서 아까 임 변호사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2020년부터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는 고사실에 이제 입실하면은 1차 이제 신분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면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거쳐서 이렇게 최종 2차 신분 검사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관계자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는 이렇게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부정행위가 적발이 되면은 그 적발자한테 응시 자격 제한 등의 규정을 둬서 시험의 어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사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요. 소형 카메라 같은 부분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전자기기들이 늘어나면서 이 컨닝도 정말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감독관을 매수하는 방법, 뭐 대리 응시자를 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서 야. 펜을 통해서도 뭔가 시험 문제가 유출될 수 있는 와. 그런 위험성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개인의 양심을 파는 행동인 건 물론이고요. 시험 자체의 공신력을 근간에 흔들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시험을 보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한 대책 마련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는 이제 시험 중에 일어난 부정행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기리 평론가의 한 줄평. 김기리 평론가의 한 줄평. 시험 부정 행위는 무임승차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 없이 성과를 얻으려는 심보는 도둑놈 심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려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을 잘 알고 있다면 사전에 문제가 될 소지를 만들지 않았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건강한 연말 보내세요. 저희는 내년에 더 알찬 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인사 함께 나눌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